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현정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 있으면 편리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강의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글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포토샵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잘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어플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 한번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 시간과 날짜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터치를 하셔서 보시면 거기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케어를 딱 선택을 하시고,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지금 최적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하루에 한 번쯤 얘네들을 누르면 자동화 뭐 최적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최적화 누르셔서 한번 그 얘네들을 확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저장 공간인데요. 이 저장 공간을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내가 뭐 문서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또는 이제 앱 사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에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고 뭐 이걸로 관리할 일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시고 불필요한 사진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한번 어플리케이션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한번 선택해 보시고 분명히 필요 없는 어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잘 보시고 필요 없는 어플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설치했던 어플들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어플들 같은 경우는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데이터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한 가지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또 데이터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 공간을 우리가 그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카카오톡 안에서도 우리가 메신저 주고받는 메신저 안에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도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톡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 맨 화면에 보시면은 그 친구 매뉴얼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맨 윗 상단에 또 톱니바퀴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설정 터치. 자, 맨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기타를 터치.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맨 위에 저장 공간 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 자, 여기에 보시면은 캐시 데이터라는 게 있고 뭐 음악 캐시 데이터 삭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시 데이터 삭제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셔서 모든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렇게를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임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도 우리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이라든지 이미지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삭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톡으로 되게 메시지를 주고받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안에 채팅방 안에 우리가 또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 없는 이제 사진과 영상을 여기에서 삭제를 하면 스마트폰의 데이터 공간을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오픈 채팅방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제 오픈 채팅방 선택을 하셔서 위에 그 세 줄짜리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밑에 여기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같이 생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도 보시면 여기에 채팅방 용량 관리에서 사진 파일 삭제, 동영상 파일 삭제인데 이제 하나씩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이런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필요 없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사진 파일,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채팅방에서 정말 이 사진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 있는 것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삭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동영상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뭐 사진 파일이나 영상, 그 다음에 뭐 문서 파일 같은 것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그 데이터를 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데이터 관리를 한번 해봤다면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강에서 설명해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클라우드라는 뜻은 구름이라는 뜻으로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 상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 서버를 각종 파일, 정보 등을 저장해 두고 가상의 컴퓨터의 자원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 구글과 네이버 클라우드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글이라는 따로 이렇게 어플이 있는데요. 뭐 구글, 그 다음에 크롬, 뭐 지메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도 있고 지금 포토도 있는데, 혹시 스마트폰 안에 이게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앱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글에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실습을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구글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늘려졌다고 한다면 이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보면 폴더, 그 다음에 뭐 업로드, 뭐 스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거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관리를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것보다 폴더를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때 그때그때마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폴더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한번 폴더 이름을 만들어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연습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바로 스마트폰 사진 폴더를 한번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전에 제가 넣었던 지금 그 사진이 들어가져 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밑에 더하기 표시 터치, 그 다음에 업로드 터치. 자, 그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세 줄짜리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셔서 여기에서 갤러리에서 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촬영했던 사진을 하나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바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는요,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한 그 아이디당 15기가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계정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 또 아이디를 여러 개 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서 뭐 내가 그 폴더의 한 아이디당 뭐 이 사진 폴더다, 또 두 번째 아이디는 문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네이버, 우리가 네이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이버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다면 또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입력을 하면 얘네들이 올해부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나올 텐데요. 그래도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 아이콘으로 어플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를 하셔서 열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한 아이디당 30기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글하고는 다르게 아이디에 딱 한 가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한 3개 이상, 뭐 4개까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4개의 아이디에 다 클라우드를 부여받을 수는 없고요. 그 4개의 아이디 중에서 딱 한 가지 아이디만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네이버 로그인한 것과 그 다음에 PC에 로그인한 것이 일치해야지만 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중요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저는 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해야지만 되는 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세 줄짜리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30기가를 무료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가 많이 관리가 필요해서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30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30기가라고 나와 있을 테고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되는 게 여기 마이박스 설정이라는 부분을 터치를 하셔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PC와 아이디가 일치해야지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로그인 정보에 이 아이디가 같은지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은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에 올리기, 내려받기, 음악 동영상 재생 허용이라는 부분을 또는 밑에 자동 올리기 허용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해 놓으시면요. 뭐 와이파이가 됐을 때 사진을 찍으면 그 와이파이 된 곳에서 바로 그 클라우드로 저장으로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내가 사진 찍을 때마다 불필요한 사진도 클라우드에 바로 저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클라우드 안에서 우리가 또 삭제를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을 따로 내셔서 이 클라우드 안에서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유형에 따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켬을 해놨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거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 허용으로 해놓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클라우드 안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다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X 버튼 누르셔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만드실 때 폴더를 만들어서 아까처럼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그렇게 폴더를 나눠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 폴더, 아니면 영상 폴더, 아니면 문서 폴더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위에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2021년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폴더 이름을 만들어 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죠. 2021년 스마트폰 사진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시고 똑같아요. 여기 더하기 표시 터치. 자,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개 한번 올려보겠다. 그럼 체크를 해서 올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올리기라는 뜻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뭐 올리기, 내려받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올리기라는 뜻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올리기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클라우드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스마트폰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선택한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파일을 관리를 하시면은 스마트폰을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글 문서 활용 방법과 급하게 서류나 문서를 스캔해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까 우리가 구글 그 드라이브에서 그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는데요. 똑같이 구글의 드라이브를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를 터치. 자, 그럼 아까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할 때는 폴더와 업로드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문서 아이콘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구글 문서를 한번 터치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듯이 글씨를 쓰시면 돼요. 제가 간단한 문서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표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위에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터치를 하셔서 뭐 링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표를 선택을 해서 사열에 사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표가 선택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글씨를 바꿨다고 한다면 밑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나는 얘네들을 좀 굵게 할 거야. 그럼 이제 밑에서 서식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니까 가운데로 바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두 번 따닥 터치를 하셔서 이 물방울 같이 생긴 모양으로 그 부분만 문장만 블럭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만약에 만드셨다고 한다면 얘네들 여기 그 위에 보시면은 맨 가에 점 3개짜리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보내기를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여러 사람을 추가를 해서 불러와서 공동으로 문서를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내기를 터치를 했더니 여기 공유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 공유라는 데를 터치를 하셔서 우리가 그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 같이 업무를 본 그분의 그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같이 우리가 동시에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링크를 바로 복사를 해서 해당하는 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바로 또 보낼 수가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서 형식으로 돼 있지만 얘네들을 PDF나 아니면 다른 파일로 우리가 확장자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는데요. 위에 보시면 제목 없는 문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찾아볼 때도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 얘네들을 제목 없는 문서를 터치를 하셔서 이 문서에 해당하는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업무 보고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장한 이런 문서는요,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PC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그 수정한 내용은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스캔하는 기기인데요. 그래도 가끔가다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을 우리가 보낼 때 이런 스캔의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용 그 스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문서를 스캔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캠 스캐너라는 어플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음,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뭐 문서에서부터 뭐 우리가 여권이라든지 신분증,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문제집 같은 것도 우리가 스캔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캔할 곳에다가 한번 이렇게 갖다 대시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 모양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제 정면으로 위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전 단계를 누르시고 제거.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똑바로 놔두고 카메라에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손으로 조절을 해도 되지만 여기 다음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짠 하고 스캔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메라를 찍어서 그냥 보내는 거랑 이 스캔의 기능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딱 육안상으로도 우리가 스캔되어 있는 문서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그 찍은 날짜나 시간별로 우리가 저장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여기에 신문 스캔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체크 버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사진 찍은 거에 신문이 스캔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공유 표시를 이용을 하셔서 뭐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바로 그 스캔한 문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링크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지금 스캔한 이 화면을 터치,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세 줄짜리 땡땡을 딱 터치하시면 갤러리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 상태가 바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스캔한 내용이 이 갤러리로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톡으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링크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스캔한 이미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SNS를 보면 정말 사진 잘 찍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많이 부럽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가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촬영 후 조금만 보정을 하면 그런 분들 부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토샵이 없어도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해드릴 어플은 스냅시스입니다. 이 어플은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냅시스 어플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터치를 하셔서 여기 동그라미 그 버튼을 터치해서 편집하고 싶은, 수정하고 싶은 그런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의 원본이 조금 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이 선명도가 조금 밝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원래 기존에 나와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도구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도구를 터치를 하셔서 기본 보정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밝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밝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밀면은 어느 정도 밝기 조절이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원래 원본에서 너무 많이 차이나게 수정을 하는 것보다, 편집을 하는 것보다 살짝 거기에서 살짝만 해주는 것이 더 원본이랑 좀 비슷한 효과 보이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이 요술봉 같이 생긴 아이콘, 왼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터치를 해보신다면 지금은 밝기를 한번 해봤다면 이번에는 채도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셔서요. 얘네들도 손으로 화면을 이렇게 밀면
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하트 그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더 빨갛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이 색상, 색감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수정하는 아이폰 터치를 하셔서, 자, 이번에는 저 한번 분위기 한번 터치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분위기. 자,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원래 원본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뜻함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연출을 했다면 밑에 체크 버튼을 터치를 해야 내가 수정했던 애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구를 터치를 하셔서 커브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커브는 이 대각선 모양의 중심으로 그 손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서 이제 연출이 가능한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 편집하는 거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상태에서 살짝씩만 하시면 지금 제가 위로 올렸더니 더 밝고 더 깨끗하게 얘네들이 수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시고 체크 버튼. 자,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아까 어떠세요? 원본에 있는 사진보다 더 선명하고 또 밝게 연출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럼 이제 내보내기 터치를 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편리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졌다라고 할 때 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 톱니바퀴 같이 생긴 그 아이콘, 그러니까 설정 버튼을 터치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지금 100%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지금 최적화를 누르신다면은 조금 한 번 더 이런 배터리라든지 저장 공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선 저장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해서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앱 같은 경우를 많이 차지할 텐데요. 내가 지금 필요 없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은 그때그때마다 갤러리에 가셔서 삭제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따가 뒤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전 단계로 가서요. 어플리케이션을 터치를 하면 예전에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어플들은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오래오래 사용을 하고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앱은 삭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인 삭제하고 이것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전에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고 삭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불필요한 앱을 이 스마트폰 안에서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 공간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카카오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요즘은 또 오픈 채팅방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설정을 터치를 한번 해봅니다. 자,
자, 거기에 보시면 밑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맨 위에 저장 공간 관리를 터치를 해줍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캐시 데이터 삭제라고 되어 있고 또 음악 캐시 데이터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 삭제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면 내가 카톡 안에 오갔던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삭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캐시 데이터 삭제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카톡에 안에 있는 그 데이터, 남아있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삭제를 해도 채팅방에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캐시 데이터 삭제 버튼을 터치를 누르셔서 모두 삭제.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채팅방에 우리가 오갔던 이미지라든지 필요 없는 동영상 또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오픈 채팅방 한번 들어가서 나눴던 그런 채팅방 안에서 불필요한 우리가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화방을 터치를 해서 맨 위에 그 돋보기 같이 생긴 거 바로 옆에 세 줄짜리 아이콘을 터치를 한 다음에 아랫부분에 톱니바퀴 같이 생긴 설정 버튼을 터치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채팅방 용량 관리라 그래서 사진 파일 삭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은 우리 그 채팅창에서 오갔던 그런 이미지라든지 영상이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파일 삭제는 사진이 삭제가 되고 동영상 파일 삭제는 동영상 파일이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파일 모두 삭제는 전체 파일이 삭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채팅방에서 정말 내가 남기고 싶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은 따로 저장을 하시고 이거를 관리를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카톡창 안에서 주고받았던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 이 스마트폰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파일 삭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카톡창, 카카오톡 안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스마트폰을 저장 관리를 잘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의 데이터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클라우드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구글 드라이버를 설명을 해드리고 난 후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그 구글이라고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기본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플을 따로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구글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셔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부과한 다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터치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거기 폴더 업로드 스캔이 있는데 그 업로드를 누르면 바로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클라우드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우리가 터치를 해서 올리는 것보다
폴더를 만드셔서 그 사진의 종류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행 사진이다, 아니면 중요한 업무 사진이다, 아니면 가족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이고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사진이라고 그냥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들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폴더가 만들어진 게요. 그래서 사진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아이콘을 터치, 그 다음에 업로드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가서 제가 사진을 한번 터치를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터치만 했는데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우리가 노트북이나 PC에서 다시 구글 아이디를 입력을 하셔서 그 드라이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그 저장 공간이 무한대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한 15기가 정도의 밖에 우리가 무료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용량이 가득 차면은 우리가 더 이상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네이버 마이박스라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네이버 마이박스를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를 뭐 3개, 4개, 5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당 이 클라우드를 부여하지 않고, 예를 들면 3개의 아이디가 있다? 그럼 그 3개의 아이디 중에서 하나만 클라우드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글과는 다르게 30기가를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 마이박스를 터치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을 업로드, 아니면 문서를 업로드, 아니면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것을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것보다 폴더를 만들으셔서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제 화면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파일이라는 곳을 터치를 했고, 여기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그 폴더 모양의 더하기 아이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폴더 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구글 드라이브처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란 폴더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고, 여기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고 사진, 올리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간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올리기, 뭐 내려받기, 이런 용어가 있는데, 올리기라는 뜻은 어떠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올리겠다. 반대로 내리기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기기에 저장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얘네들을 보실 때 파일은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요. 처음 네이버 클라우드를 설치하신 분들은 맨 위에, 그러니까 모든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모든 파일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다면 옆에 3줄짜리 아이콘을 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마이박스 설정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로그인 정보가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이버의 아이디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개 있는 아이디 중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아이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이디와 혹시 나중에 PC에서 로그인하는 그 아이디가 일치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그인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PC에서 사용하는 그 네이버 아이디와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 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사용을 하시면 30기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서도 무작정 사진을 다 올리시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 저장하고 싶은 부분만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신다면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밑에를 보시면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뭐 올리기, 내려받기, 음악, 동영상 재생, 호영.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올리기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클라우드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에 가서 필요 없는 사진을 거기에서 삭제를 합니다. 왜냐면 불필요한 사진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그 작업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은 게 다 올라가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시지 마시고 밑에도 자동 올리기도 마찬가지 활성화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만 나중에 클라우드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동영상 자동 재생도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저는 했는데 데이터 요금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무제한을 사용을 한다, 이런 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해제하시면 되고, 나는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얘네들을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에 하실 때 초기 세팅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는 그냥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어플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상호 업무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구글 문서 활용하는 방법과 스캐너 없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스캔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구글 문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밖에 이동을 하거나 급하게 우리가 노트북이 없는데 바로바로 문서를 전달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하면 참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을 할 때도 이거를 하면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구글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되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폴더는 저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 우선은 더하기 표시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아래 보시면은 구글 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저는 이 구글 문서를 한번 터치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깜빡깜빡 커서 부분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자 보내듯이 여기에서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업무 보고라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밑에 부분에 보면 간단한 글꼴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닥 해서 2번 누르면 블럭이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을 굵게 한번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한번 맞춰본다든지,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표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링크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표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표시, 표 터치. 자, 그러면 행과 열, 그러니까 우리가 몇 칸이 필요하고 몇 줄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서 얘네들을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표 삽입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표가 너무 잘려 보인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좌우 이렇게 넘기면 표가 삽입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내가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럼 터치해서 그냥 또 밑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또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글 문서의 또 제일 좀 좋은 점은, 편한 점은 지금
바로 위에 보시면은 그 땡땡땡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바로 공유 및 내보내기로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풍선 같이 생긴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이 우리가 문서를 보냈을 때 그 밑에 피드백, 그러니까 댓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또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터치를 해서 보시면 공유라는 부분에 그 상대방의 그 아이디를 알아서 이거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해서 이 문서를 함께 본 다음에 그 문서에서 그들과 같이 공동으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공유 한번 보내기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당연히 저장이 될 것이고 얘네들을 뭐 링크 복사를 해서 그 상대방에게 또 보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그 프린터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잡혀 있는다고 한다면 인쇄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급하고 바쁠 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스캐너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는 요즘에는 바로바로 카톡으로 이미지도 보내고 메일로도 바로 보내기 때문에 예전만큼 스캐너를 사용할 일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스캐너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스캔을 받아서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지금 제가 캠 스캐너라고 되어 있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광고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자, 우선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무제한으로 모든 파일,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우리가 스캔 받을 수 있는 문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금액 유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유료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위에 X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회원가입 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회원가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하시고 저같이 화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스캔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카메라 모양의 깜빡깜빡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캔하고 싶은 부분에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똑바로 맞추시고 우리가 카메라 사진 찍듯이 여기 아이콘을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캔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체크 버튼. 우선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얘네들이 이 상태로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링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링크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아까 이 부분, 우리가 스캔했던 이 부분을 터치를 딱 하면 스캔 받은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 한번 해보고 맨 위에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갤러리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링크를 해서 링크로 공유하는 것보다 내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갤러리 저장하기를 눌러서 내가 지금 스캔한 내용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메뉴가 문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아이디 카드, 문제집, 책 이런 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메뉴를 사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서로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포토샵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포토샵만큼의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 설치하는 그곳에 가셔서 한글로 스냅시스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이는 영어 스페링에 맞춰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스냅시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잎사귀 모양 같이 생긴 아이콘을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그러니까 보정하고 싶은 사진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표시 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사진, 저는 꽃사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꽃사진이 너무 예쁜데 뒷 배경이 조금 흐려 보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밝게 나는 주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런 사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요즘에 그냥 보정되어 있는 어플로 사진을 그냥 바로 찍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원래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것을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야 더 선명하고 더 예쁘게 보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필터로 바로 보정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보시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를 터치를 하셔서 기본 보정으로 갈게요. 그럼 위에 보면은 밝기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손으로 좌우로 밀면 얘네들의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자, 아까 어두워졌는데 조금 밝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신가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술봉 같이 생긴 거 바로 옆에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세 줄짜리 그 아이콘을 딱 터치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밝기를 이렇게 해서 바꿨잖아요. 만약에 내가 채도를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럼 채도를 바꾸고 싶을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의 그 색상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채도를 얼마만큼 더 선명하게 주겠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과도하게, 원래의 사진보다도 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살짝 숫자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분위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난 여기까지 해서 보정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아래 하단에 보시면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 체크 버튼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도구를 터치를 하셔서 이번에는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 커브를 터치를 하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줄에 손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라운드가 지기 때문에 한번 위아래로 보시고 내가 느낌에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좀 예쁘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정도까지 하면 됐다. 그러면 밑에 체크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원본 사진보다 더 밝고 선명하게 보정된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도구에 진짜 많은 메뉴가 많이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본 보정과 커브만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포토샵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 찍은 거, 또 요즘에는 봄철이라 예쁜 풍경사진, 꽃사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어플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 보정을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